예, 안녕하세요. 우리 제리코 프로젝트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리코 프로젝트를 하면 어떤 지역의 특정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이제 땅을 밟으면서 그곳에 있는 상황들을 보고 또 영적인 기류들을 보고 우리가 돌아와서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제리코 프로젝트입니다. 제리코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가 그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그러죠. 영적 도회랑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 도회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영적 탐지, 스피리추얼 스파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영적인 부분은 없지만 물론 스파잉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땅을 정탐하라. 영적 탐지의 그 정의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수하고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함에 있다. 여기 하나 더 해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기도함에 있다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의 성경적 근거는 민수기 13장 18에서 20절입니다.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의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이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12 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서 그들이 정탐의 결과를 보고하게 됐죠. 근데 그 정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바른 정탐 경과,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고 10명은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얻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38년간을 광야에 떠도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38년 후에 여호수아가,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이 제리코 프로젝트니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제리코를 점령하기 전에 이번에는 12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2명만 보냅니다. 여러분, 모세 때는 백성들이 요청해서 12명을 보낸 겁니다. 모세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건데 백성이 요청해서 12명을 보냈지만 여호수아는 그가 원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가장 큰 차이가 있겠죠. 두 번째는 12를 보낸 것이 아니라 2를 보낸 겁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그 패역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38년을 돌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2명을 보내는데 얼마나 선별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둘이 되게 중요하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은 둘을 증인으로 삼으셔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둘이 들어가서 여리고 정탐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결국은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죠. 근데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한 가지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간담이 녹았더라. 그러니까 여리고 성 백성들은 이미 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다 무너졌고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은 이미 약해졌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38년 갭을 둔 정탐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모세가 38년 전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명령한 이 네 가지를 해와라 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제리코 프로젝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성경에 이제 2가지가 있는데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이 위쪽에 있고요. 요즘 성경은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괄호 안에. 그러니까 땅의 거민의 강약과 다소를 보라. 그러니까 많은지 적은지를 보라. 두 번째, 땅의 호불호, 그러니까 좋은지 나쁜지를 보라. 세 번째,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보라. 사는 곳이 진영이냐, 월 안에 있느냐, 성벽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냥 산성에 있느냐, 이걸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게 보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 진영이라는 게 그 unwalled 된 거죠. unwalled 되고 산성이 fortified 된 거죠. 그러면 하나씩 보면 이거를 우리가 적용할 때 볼 수 있는 관점이 있겠죠. 첫 번째는 땅의 거민의 강약과 다소라는 것은 이곳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또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차이나타운을 가면 거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차이니스겠죠. 뭐 인디안 마을을 가면 인디안이고요. 그렇죠? 또 무슬림 마을을 가면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곳 사람들의
또 첫인상이 그 각각 무슬림 마을이라 하더라도 조금씩 틀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냥 first impression을 보는 거예요. 강해 보이는가? 이 사람들은 좀 말을 걸었더니 가게 같은 데 들어가서 말을 걸었더니 너무 무뚝뚝한 것이죠. 어디 갔더니 너무 친절한 거예요. 왜 그런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죠. 이곳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또한 인구 밀도가 높은가가 강약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밀도가 높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또 외부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이 좀 강팍할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아주 평온한 마을 같은 인구 밀도가 낮고 평온한 마을은 사람들한테 웰커밍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지 같은 데 가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UPS 코리아와 그다음에 그때 UPS 뉴욕과 함께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2017년에 했었고, 그때 안산에 있는 다문화 거리를 우리가 다녔고요. 그 이후에도 한 번, 두 번 UPS 코리아와 함께 또 제리코 프로젝트를 안산에서 했었습니다. 그 안산에는 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다문화 거리가 딱 있습니다. 조성된 거리가 있고요.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관광 상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들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거기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딱 영향력 있는 사람들 하면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구분하기 힘들겠지만 거기는 차이니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말이죠. 또 네팔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되게 친절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인구 밀도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의 호불호, 좋은지 나쁜지라는 것은 그들의 위치, 환경과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가를 보는 것이죠. 사는 환경은 어떤가, 앞에 이제 대로변의 거리, 그 다음에 주거의 뒷골목 같은 거 다 보시는 거예요. 부유해 보이는가, 가난해 보이는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다문화 센터가 있는 곳은요,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앞에 거리는 깨끗해요. 완전히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투자를 했고 집들도 많이 고치고. 근데 뒤로 돌아가면은 쓰레기들을 막 버려놨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이 재활용 같은 것들이 익숙하고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는 것들이 익숙하지만 외국인들은 자기 문화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중국인들은 그냥 툭툭 버리잖아요, 길거리에. 그런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던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길거리 곳곳마다 제발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이 부유해 보이는가, 집들의 구조, 이런 것들 다 보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 마을을 다녔을 때 보면 특별한 것이 있죠.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2층에 발코니들이 쭉 있어요. 특별한 발코니들이 되게 크게, 발코니가 있다는 얘기는요, 발코니에 나와서 밑을 내려다 보는 거잖아요. 아파트 발코니가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발코니들이에요. 그만큼 그 동네 사람들은 친숙하다는 의미가 있겠죠. 발코니가 있다는 의미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돼 있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영인지 산성인지라는 것은 이것이 쉽게 문을 여는 곳인가 아닌가. 진영이라는 것은 땅에서 이렇게 성벽이 없이 세워진 것이 unwalled 진영이란 말이고요. 산성이란 말은 산에다가 성을 쌓은다 말이니까 fortify 된 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곳이 영적으로 공략하기 쉬운 지역인가 아니면 강하게 잡혀있는 땅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그 무슬림 마을이라고 해도, 무슬림 지역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요르단 이런 곳은 되게 개방적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쉬운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라크, 이란 이런 곳은 도리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만 봐서는 모르고요, 접촉하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이곳을 잡고 있는 영적인 기류가 뭔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니다가 차이나타운 같은 데는 다니다 보면 길에서 이렇게 분향도 드리는 곳도 있고요, 절도 있고 이상한 것들, 정체불명의 것들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더라도 이 짝퉁 교회들도 거기에 많이 있고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것들이 그곳에 많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류가 어떤가, 그들의 마음을 닫게 만든 영적인 기류가 어떤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또는 영적인 기류가 아니더라도 만몬의 영을 섬기는 곳이 있잖아요. 월가 같은 이 잘 사는 동네 같은 데 사는 사람들 보면 아주 부자 동네, 이런 사람들은 필요한 게 없어요.
마음을 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너무 부유하니까. 그런 것들도 문제겠고, 할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또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류라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것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무라는 것은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영적인 영향력 또는 산물이 무엇이냐, 여러분 필요하면 여기서 있는 것들도 사올 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전반적인 산업과 비즈니스가 무엇이고 또 악한 것이 무엇인가. 악한 것이라는 것은 퇴폐한 것이 있는가, 매춘적인 것이 있는가, 사행성, 술집 등이 얼마나 있는가를 직접 다니면서 비례적으로 보는 거예요. 한 블락당 여기 지역에는 되게 많이 있었다, 뭐 3-4개가 있었다, 뭐 이런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안산의 다문화센터에는요, 이게 무슨 방 같은 게 되게 많아요. PC방 이런 거면 괜찮은데 다방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다방이 실제 커피 파는 곳이 아니라 음란한 몸을 파는 행동을 하는 곳이라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정부가 왜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딱 한 10분 정도만 떨어지면 초지동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끝나고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요. 거기는 술집에 술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영인지 산성인지라는 곳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도 봐야 됩니다. 이곳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마찬가지로 교회가 많으면요, 마지막에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무에 해당되는 영적 영향력에 나쁜 것들이 별로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강남역에 가면요, 엄청나게 음란한 것들 많고 뭐 시끄러운 술집들 많잖아요. 강남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 내방역인데 거기도 UPS 코리아 모임을 했었던 곳인데 거기서도 우리가 제리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다니면서 쭉 보니까 놀라운 것은 술집이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술집이 없을까 봤을 때 거기에 그 강남 내방역 주변에 이제 학부모들이 이곳이 그런 악한 타운으로 만들기 싫어서 그런 어떤 운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술집이 들어오지 못하게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자. 그런데 딱 보면요, 내방역 주변에는 엄밀히 말해서 죽은 것 같은 거예요. 도시가 너무 가라앉아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가라앉아 보입니다. 그런데 강남역이나 또 뭐 다른 쪽으로 가면은 엄청나게 붐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면들을 쭉 들여다보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뭐 우리가 돌아왔을 때 포도도 정탐꾼들이 가져오듯이 그곳에 있는 뭐 음식들도 좀 사올 수도 있고 기념품 같은 것도 사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4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그 땅을 돌아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땅을 기도하는 것은 2가지가 있겠죠. 그 제리코 프로젝트 할 때 보낸 2 증인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 가서 제리코 프로젝트는 전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되면 그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돌아와서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고 그곳에 우리가 만난 사람들 기억하고 그곳에 복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력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제리코 프로젝트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싸워주시고요. 모세가 했던 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두려워 떨지 마시고요. 강하고 담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특히 하나님 우리가 제리코 프로젝트를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돌아와서 라합과 그의 집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진하여 나갈 때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들어서 7길로 묶임받고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